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아주 오랜만에 다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 관련돼서 연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중요한 게 또 이게 좀 오늘처럼 장이 좀 잘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놓치는 게 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말씀 듣고요. 또 홍 대표님이 늘 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시오? 새해 복 받으시고요.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도 바로 장 얘기 조금 먼저 하고 오늘 준비했던 얘기가 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연초부터 또 굉장히 강하네요. 예, 일단 현재 그 레거시 디램, 그러니까 HBM도 잘하고 있지만 레거시 디램 가격이 이 정도에서 유지되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기 40조도 가능한. 분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가는 얘기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33년 해왔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최첨단 우리 그 PC나 각종 가전제품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로 3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면 최고 사양 제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게이밍 노트북 들어가서 뭐 이제 GPU를 얼마 다냐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근데 그거에서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SSD나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쪽이죠. 생각해 보시면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제일 비싼 게 CPU고. 네. 요새 또 GPU가 워낙 비싸니까.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15에서 20 넘기가 어려운데 현재 가격이면 30%도 가능한. 그러면은 지금 그 이를테면 노트북 하나에 들어가는 비중이 메모리 관련돼 있는 각종의 SSD, 뭐 낸드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합쳐서. 디램이 30% 정도 나오는, 잘만 짜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럼 그만큼 노트북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서 더 올린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디램만 갖고 30년 분석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30년 분석하셨으니까 70년대부터 분석하셨던 미국 애널리스트를 뵀는데, 그분은 7에서 15% 밴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새 이제 SSD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요새 미국 웨스턴 디지털 오른 거 보면 엄청나니까. 엄청나죠.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뭐 그러면 한 20에서 25% 정도가 일상적인 밴드라고 보면 그걸 훨씬 넘어서니까 얼마나 마진이 나고 있을지 상상이. 그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예를 들어 4분기 이제 이번 주에 4분기 실적 삼성전자 나오는데, 작년 실적 나오는데 뭐 16조 컨센서스라고요.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훨씬 더 나올 것 같죠. 3분기에 10조 예상을 했는데 12조 나왔고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6조인데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는 20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환율 만약 정말 일각의 예상대로 1,500원 그냥 유지한다. 1,450원에서 1,500원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저 마두로 정권까지 봤잖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특히 뭐 양안 전쟁 리스크 이런 것까지 우리 감안하면 환율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도 했으니까 여쭤보니까 환율 100원 오르면 대충 분기에 한 2조, 3조 정도 더 이익 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니까. 그러면 1년이면 한 8조, 7조 난다는 건데. 그렇죠. 이 환율이 지금 예전 역사적인 외환위기 이후 평균 환율이 우리가 1,100원이거든요. 그거 곱하기 400원 정도. 400원이니까. 그러니까 연 30조 이상 더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기본 베이스에 이걸 함이 분기 30조는 넘을 것 같고 40조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40조도 찍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해외 쪽 IB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일단 올해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산이 200조가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이미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지금 수익 올라오는 속도가 더 가파르니까. 예. 지금 뭐 미국의 그 S&P 500 상승률 1위 종목이 샌디스크입니다.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지금 대표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셉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리스크요? 상방? 그러니까 조기에 매도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그 말씀에 상방 리스크구나. 네, 그게 팔지 않으셔도 엄청난,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그래서 예. 윤지호 센터장은 그러더라고요. 네. 뽑히기도 전에 꺾지 말라고. 그 표현을 되게 약간 시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섣부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이 분기에 40조라는 거지,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좀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반도체 쪽은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좀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 9월, 10월 같은 이렇게 극심한 양극화 장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더 심화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3년째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일부 기업만 좋아진 거지.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뭐 그런 회사들만 좋아진 거지. 캐대언 덕분에 이제 이미지도 올라가니까 또 다른 네. 화장품 회사들 그런 거 좋아지는 건 제가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그 특히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사고 방식이 바뀔 것인가? 저도 어떤 회사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 경영하는 입장인데 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제도가 말도 못하게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증자만 하려고 애를 쓸 거고, 돈을 번다고. 예, 그리고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는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서 상속세 절감하려는, 그렇죠. 요 두 개 말고는 사이에 이 영역이 좁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속 상장시켜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네네네. 최대한 자금을 땡기고 물적 분할 막 끝도 없이 하고. 이렇게 하려는 회사가 이쪽에 있고, 네네네. 또 반대편에는 주가 오르는 거 정말 싫어하는 회사가 이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SK 같은 외국인 지분율이 어쩌다 50% 넘어서서 이런 양쪽의 액션을 하다가는 M&A 당할 위험이 있는 회사 일부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회사는 그 양쪽 리스크를 배제한 M&A 리스크 때문에 허튼 짓을 못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는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올해 반도체니 장이 좋은 거죠. 작년에 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고려아연 영풍 보셨잖아요. 예, 그거 판결 나온 거 보셨잖아요. 아니, 뭐 상법 개정에 뭐 주주 충실 의무 판결로 나왔다고요. 어떤 새로운 그 판례가 나오던가요? 그런 거는 테마다. 일시적인 테마다.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작년부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체질에서는 요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뭐 한 3달 뒤에 와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겠는데, 네. 잘해봐야 저는 작년 배당 수익률 1.6에서 1.7 아니겠나. 그렇게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뀐다 예,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25년 평균이 1.6이거든요. 네. 배당 수익률이. 예. 진짜 세계 최저 배당입니다. 참 그러네요. 예, 이게 바뀔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 우리나라 이익이 역사상 최대로 지금 보여서 거의 300조 근접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코스피 200 영업이익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났으니 났는데 배당도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저 그림이 나와 있지만 빨간 선은 회사 채금리, 그 자본 수익률입니다. 네. 경제의 자본 수익률의 대리 변수. 그리고 파란 선이 배당 수익률인데, 옛날에는 자본 수익률이 되게 높을 때는 배당 좀 적게 줘도 돼요. 저기 꼭 증자를 그 배당을 줘야 돼?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또 우리 경제 전체의 수익률이 높아. 뭐 이런 게 가능하던 시절에 배당 안 줘도 돼요. 그렇죠. 뭐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저 빨간 선, 저 우리나라의 자본 수익률이 내려가는,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갔다라는 건 자본 수익률 내려간 건데, 그 자본 수익률 내려가도 배당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의 주도 종목의 확산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하자. 장이 좀 과열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 순환매 이러면 이건 진짜 이제- 큰일 나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시장은 주도주 꺾이면 끝이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전방 수요, PC라 가성제품 수요가 꺾이면 그것도 끝나는 거지. 우리만 뭐 괜찮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사이클을 본 적 없는 사람이다. 초짜다. 그러면은 지금 그 메모리의 이 사실 2017년 뭐 심지어 2018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17년 있는 때도 그랬죠. 가는 이런 어떤 전망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AI 쪽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피지컬 AI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 모바일 디램 스토리가 똑같아요. 2017년 그때 보고서 열어보십시오. 죄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장악하고 스마트 기기가 모든 걸 장악하기 때문에 디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모바일 디램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디램 가격은 끝없이 오른다 그러고 삼성전자 3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증설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2020년에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순환 산업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는 반도체 쪽이 이를테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클리컬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면 끝이죠. 그렇게 본다. 이제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많이 짓는 거 좋아요. 근데 네. 데이터 센터 앞에 얼마나 많은 병목이 있는지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당장 전력 문제. 전력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을 저 남부 지방에 보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 문제, 때문에. 용수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할 거거든요. 네. 거기 그리드는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엉망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정말 목표대로 다 짓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돈이 있다라는 걸 제가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인 네, 거죠. 그걸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 같은 삐딱이들한테 마이크가 아직 와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르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맨날 그런 날이 올 때 부정적인 끝나는 거죠. 얘기만 해.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는 쟤좀 사람들만 치워. 나오면. 제 꼴도 보기 싫어. 제가 나오면 딴 데 틉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시면 고점이에요. 아주 좋은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잘 써먹으십시오. 예. 자, 이제 국내 얘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제 장이 너무 좋고 특정 어떤 섹터가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갈 때 거기에 사실은 휘몰리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사실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거고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 여러분께 잘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휩쓸려 다녀서는 나중에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제 이거 이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올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역시 이제 우리 환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홍 대표님 또 환율만 가지고는 또 워낙 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까 잠깐 뭐 약간 맛배기를 좀 주시긴 하셨는데 1,400원, 1,500원 사이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대표님은 계속 환율이 이 선대에서 1,4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내려가기 정말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그 작년 연말에 대략 한 50억 불 정도 개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뒤에 연초 특히 이제 장외에서 지난 주말에 선물 시장에서 다시 1,450원 금방 회복하는 걸 봤잖아요. 네. 물론 뭐 서울 외국한 시장은 또 다른 좁은 시장이니까 다르지만 그 보면 다들 1,400원 초반은 좀 부담스럽고 그 위를 좋게 보는 거가 일단 우리 국내 거래가 없을 때는 많이 있는 거 아니냐. 1,450원 이상을 편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하고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빨간 선은 원화 환율이고요. 파란 선은 엔화 환율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 1년 흐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내부 문제로 이걸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와, 이거 외환시장을 이렇게 눈을 감고 보나 이 사람. 뭐 우리나라 통화 공급량이 많아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는데 작년 말에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아예 그 얘기도 했잖아요. 유튜브들만 그런 얘기한다고. ETF를 뭐 M2에서 빼내만해 그러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제가 봐도 뭐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 하나 좀 참 보면 좋은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지난 그 10월에 승리 거두고 네. 중국이랑 한판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가 모 국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그 총리의 목을 자르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극한적인 발언을 하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오케이 그러면 너 오지 마 하면서 막 갑자기 출국세 이런 거 막 인상하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 너네 안 와도 돼. 이러면서 극한적인 대립이 날 때 저 환율이 한 N이 147엔에서 155엔까지 바로 뛰잖아요. 네, 네, 네. 저때 우리나라 환율이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걸 거꾸로 설명하니까 뭐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서 설명하니까 다 정치적이 여기 여머리에 모든 걸 정치로 집어넣는 바이러스가 탑재되어 계신 분, 그러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심어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 뭔가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 문제로 하는. 편견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좋아, 야당이 좋아로 하고 아니죠. 여당이 싫어, 야당이 싫어로 싸우다 보니 우리나라는 좋아로 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상대가 싫어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누구 때문이다로 치환하는 그렇죠. 네, 네. 그 정형적인 그 성리학대. 나라가 가뭄이 들면 임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조지던 네. 죄송합니다. 혼을 네, 내던 네, 네. 그 수많은 조선왕조실록의 보고를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똑같은 이야기죠. 그때 환율이 왜 올랐냐 이렇게 묻는 걸 대통령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네. 레벨들하고는 그래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네. 저걸 봐야죠. 네. 그래서 저 연말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N이 156엔, 157엔에서 좀 갇히고 그때 일본이 계속 개입이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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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개입한 거죠. 일본 개입하는 거 보니까 또 일본 금리 인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찬스다 해서 개입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네, 네, 같다. 효과가 저는 있지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이제 1,400원대 중반 전후는 올해 그냥 연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올해 더 오를 수도 있죠. 더 오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일본 N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 니사 계좌라고 절세 계좌를 우리나라는 1년에 2천만 원 그 5년간 1억으로 ISA 한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일본은 그 한도가 없어요. 네, 네. 그만큼 그 신 ISA 계좌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돈 대부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돼 있어요. 일본도. 네, 똑같아요. 일본도 소학개미가 똑같아요. 그냥 와타나베 부인. 그렇죠. 거기는 왔다나요 부인이죠. 오래됐습니다. 거의 오래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미국 IT 주식 사러 어마어마한 속도로 돈이 빨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거 보고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가는 거예요. 뭘 그걸 우리나라 내부 요인에서 자꾸 찾아요. 아유, 그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냐라고 찍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여전히 잘 못 잘 못 찾습니까? 삽니다. 뭘 베네수엘라가 네.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 못 찾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쿠바 뭐 미칩니다. 우리가 네. 2%인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좀 그 비중이 아직 있는 건 아니긴 하죠. 예, 그 네. 글로벌 시장에서 속에서 우리를 봐라. 예.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벌써 다 됐나요?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원래 대표님 모시려면 사실은 한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요. 아니에요. 자, 그 또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말씀을 또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올해 투자 전략 좀 이 말씀은 그래도 좀 마무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코스피, S&P 상대 강도 차트 한 번만 좀 떼어주시면 예. 감사하겠는데요. 마지막 차트 좀 띄워주시죠. 예. 네. 그게 26년 전망이라면서 해놨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는 네. 한국도 나쁘지 않다.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는 네, 한국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네. 그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그 미국 달러 가치랑 코스피, S&P 상대 강도 차트가 예.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나오네요. 네. 재작년 말에
2025년 한국이 더 좋아요를 제가 외쳤던 맞아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윤지호 센터장이 제일 잘 맞췄고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없는데 저도 그래도 한참 밑이지만 그래도 따라갔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를 제가 예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저 빨간 선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더 좋은 거예요. S&P보다. 네네네네.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달러 가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네. 그 변방의 약세 통화 환율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글로벌 달러의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달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네네네네. 그때 이머징에 돈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죠. 저 차트에 딱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에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샀지만 네. 반도체 값이 올라서 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사고 있었잖아요. 달러 약세 베팅. 그러면 미 연준이 내년 5월에 올해 5월에 파월 의장님 교체되잖아요. 네. 뭐 월러가 됐던 윌리엄스가 됐던 마이런이 됐던 해시시 됐던 누가 됐던 올해 100bp 이상이잖아요. 금리를 올해. 더 내릴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내린다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달러가 강세 보이기는 어렵죠. 저 파란 선이 네. 잠깐 내려갔다가 네. 올라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단이긴 하니까 네. 많이 내린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연초는 나쁘지 않다. 적어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당장은 나쁘지 않다. 이제 그 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들이 출연하느냐가 달려 있죠. 네. 결국 이제 홍 대표님도 하반기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 상반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가파르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가파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쏠림, 이 가속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까지 가속도가 붙으면 그 뒤는 그렇게 좋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분도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랐습니다. 자, 오늘 홍 대표님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